이 기후 위기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게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뭐 끝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이후에 지난 한 200년 동안 지구 기온이 평균 1도씩 상승했다. 지금까지 기후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구 기온이 한 번도 이렇게 뒤로 후퇴한 적이 없어요. 계속 상승해서 200년 동안 1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1.5도씨가 하나의 그 분기점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2도씨 상승은 뭐 불을 보듯 뻔하고, 2도씨가 넘어가면 어떤 사태가 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미 지구 역사를 통틀어서 대멸종의 시대를 몇 번, 지금까지 5번을 거쳐왔고, 지금 이제 6번째 대멸종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거든요. 오로지 기후 위기 때문에. 1도밖에 안 올랐는데. 1도씨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나타난 몇 가지 현상들만 간략하게 보면 대멸종의 시대라고 학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지금 뭐 양서류, 파충류 할 것 없이 엄청난 생물종들이 지금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건 뭐 많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빙하가 붕괴되는 것과 관련해서 다들 우려하죠. 어쨌든 지금 하루에 10억 톤의 얼음이 지금 녹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에서 10억 톤, 이게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수영장 400만 개를 채울 수 있는 물이랍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그렇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북극에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 남극의 빙하까지 다 녹으면 해수면이 70m 상승한다는 또 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해수면이 70m 상승하면 인류 문명이 말살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인류가 지구상에 대부분의 큰 도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도시가 해안가에 많거든요. 뭐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인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그래요. 이미 바닷물에 잠긴 섬들이 있어요. 예컨대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 9개 섬이 있는데 이미 2개 섬이 물에 잠겼다는 얘기. 이미. 그 앞으로 남은 섬도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는 얘기. 북극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담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다 녹아서 저게 되면 염도에도 이제 영향을 줄 것이고, 해양 생태계에 재앙을 초래한다는 얘기. 북극곰이 서식지를 잃어가지고 먹이도 잃고, 그래서 그냥 조그만 이렇게 얼음 덩어리 위에 아주 빼쩍 마른 저기로 이렇게, 그런 사진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2050년 정도 되면 북극곰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멸종된다, 이런 예측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산성비는 이제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도 오고, 이 식량 위기를 초래하게 될 거란 이제 얘기도 있고요. 그 외에 미세먼지, 호흡기 질환, 이건 뭐 다 과학적으로 좀 검증이 됐죠. 사막화, 숲 파괴, 이런 얘기들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피해 양상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요새 근래에 와서 미세먼지는 뭐 워낙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기후 변화도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아열대성 기후로 이행했다고 하고, 생태계도 상당히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기후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기후학자들이 제일 주목하는 것은 화석연료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주로 이제 생산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화석연료를 많이 지구에서 이제 끌어다가 쓰니까, 화석연료는 다 알다시피 석탄, 석유, 뭐 천연가스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 증가폭을 보면, 그래프를 보면 이래요.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요, 1900년도 되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상승하거든요. 1900년에 전 지구 인구가 16억 명이었어요. 1900년에. 지금 100년 조금 넘었는데
한 120년 됐는데 지금 현재 76억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0년 사이에 16억 명에서 76억 명으로 증가하니까 이 인구가 예컨대 소비하는 거, 인구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해내는 거, 이것이 기후위기 혹은 탄소 배출 혹은 쓰레기 이런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 너무나 증가 속도가 빠르니까 이걸 소화하기가 힘들 정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0년 동안 1도씨의 지구 기온 상승 효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고, 사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심해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따로 보면 우리나라는 6개 대도시의 경우에 평균 기온이 1912년에서 2000년 사이 통계예요. 1.7도 상승했어요. 전 지구의 경우는 이 같은 기간 통계를 내보면 0.74도 올랐다고 나오는데 2배보다 더 높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근데 평균 수온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삼면이 바다니까 주변에 해수면의 이제 수온도 1968년에서 2009년 사이에 1.31도가 상승했어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근데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전체 평균 수온은 0.5도씩 상승한 데 그쳤거든요. 이것과 한국 주변의 어떤 그 수온 상승을 비교해 보면 2배가 뭐예요? 2배보다 훨씬 높아요. 지구 환경, 대기 오염, 뭐 탄소 배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몇십 년 동안에 아주 급속하게 산업화한 결과겠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기후를 밑으로 내려뜨릴 수는 없어요. 단지 무지하게 노력해가지고 기후가 상승하는 거를 늦추고 좀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그 정도지. 다시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 기후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건 뭐 다들 동의해요. 그런 점에서 비관적이에요. 단지 지금 1도씩 올랐는데 지난 200년 동안 1.5도씩 마저 이 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대책이 없다. 그러니 남은 거는 0.5도다. 지금 이미 1도가 올라갔는데 어떻게든 인류가 1.5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걸 맞추려면 1.5도로 제한할 수 있으려면 2030년까지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한 45% 감축해야 된다. 45% 감축하려면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2050년도까지는 순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순제로 배출은 우리가 탄소를 배출 안 할 수 없지만 배출하는 것과 이 지구 생태계가 이 자연 정화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을 이제 같이 해서 증가하는 것을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너무나 그냥 태평하게 왔기 때문에 1.5도를 달성하려면은 그야말로 혹독하게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 기후학자들이 과연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 못하면, 이게 달성을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대책이 없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 걱정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 기후 위기가 초래되는데 누구보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선진국들이 사실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특히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아주 냉소적이죠. 전 세계 이 기후 환경 논자들한테서 상당히 그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에너지를 많이 쓰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이
앞장서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제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세계 시민들이 압박을 해가야죠. 작년 인천에서 열린 회의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1.5도씨에 대해서 합의를 봤어요. 1.5도가 중요하다. 1.5도 선에서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 국가들이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5도를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돌아가 가지고 그것에 맞는 실천 프로그램을 작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1.5도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들을 많이 하죠. 청소년 세대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1.5도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최근에 합의된 목표치니만큼 이거 서로 떠넘기게 하지 말고 어느 나라든 이거 해야 된다. 국민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이게 산업 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 국민들의 생활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에너지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등등에 대해서 기업가, 그 소비자, 국민, 전문가 들 사이에 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야 돼. 그 과정에서 정부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정치권도 해서 1.5도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각 분야에 관련된 법 규정을 개정을 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그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청소년들이에요. 미래 세대거든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이 기후 위기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우선 1차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 청소년들이 지구 환경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책임져야 된다.